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뜨임 처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임의 목적은 인성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인 열처리입니다. 즉,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당금질이라고 하는 열처리를 했을 때는 강도나 경도가 증가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열처리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성이 증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치성을 감소시키고 인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열처리가 바로 뜨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이제 템퍼링이라고도 표현하고 소료라고도 표현합니다. 템퍼링, 소료, 뜨임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A1 변태점 이하로 재가열 후 냉각하면 취성이 줄고 강인성이 커지는 열처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A1 변태점 이하로 가열했다가 냉각시켜 줌으로써 취성을 감소시키고 인성을 증가시키는 열처리. 인성이 증가되면서 또한 이제 내부 응력도 없앨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내부 응력 제거라고 하는 효과도 따라오는 열처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가로 1번에 보면 뜨임 열처리로 인한 강의 조직 변화에서 오스나이트 조직을 뜨임 처리하면 마텐자이트를 뜨임 처리했을 때는 트루스타이트, 소르바이트, 팔라이트 순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뜨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온 뜨임, 고온 뜨임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온 뜨임의 목적은 뭐냐 하면 잔류 응력을 제거해서 내부 응력 제거다 이런 얘기죠. 잔류 응력 제거, 내부 응력을 제거함으로써 요구되는 경도를 유지하는 열처리, 이게 저온 뜨임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50도씨 부근 내에서 이루어지는 열처리, 저온 뜨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스나이트 조직을 저온 뜨임 처리를 해서 마텐자이트 조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도씨에서 뜨임 처리를 하게 되면 마텐자이트 조직을 트루스타이트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저온 뜨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온 뜨임 하면 목적, 잔류 응력을 제거시켜서 경도가 요구되는 경도를 유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열처리, 이렇게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 그리고 150도씨 부근에서는 오스나이트 조직을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그리고 400도씨 부근에서는 마텐자이트 조직을 트루스타이트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뜨임,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고온 뜨임. 고온 뜨임의 목적은 조직의 강인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열처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강인한 조직을 얻기 위한 열처리, 고온 뜨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500이나 600도씨 정도에서 가열 후 냉각 처리해주면 트루스타이트 조직을 소르바이트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열처리, 고온 뜨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 4번에 보면 블루잉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직 특별히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블루잉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시험에 특별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250에서 370도씨 사이에서 가열시키는 열처리 작업이면서 강의 탄성 한도를 증가시키는 목지역의 열처리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참고하시고, 그다음 가로 5번에 보면 저온 뜨임 치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치성의 종류에는 나중에 기계 재료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 치성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에 보면은 청열치성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열치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냉간치성은 저온치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상온치성,
상온치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청률치성 같은 경우는 약 200에서 300도씨, 강을 200에서 300도씨 정도에서 가열을 시켜주면 인성이 감소합니다. 인성이 감소하면서 치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증가해. 이렇게. 그래서 색상이 청색 색상을 띈다는 얘기죠. 청색 색상을 띠면서 그 강도나 경도의 변화는 크지 않는데 인성이 감소하고 치성이 증가하는. 치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제 조직이 여려진다는 얘기예요. 조직이 여려져서 충격을 받으면 잘 깨진다라는 그런 성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탄소강을 200에서 300도씨로 이제 가열을 시켰을 때 치성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청열치성이고, 정열치성 같은 경우에는 900에서 950도씨 정도 에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적색의 색상을 띄우면서 치성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되는데, 이 정열치성의 주 원인은 황입니다. 황이에요. 그래서 이 황 때문에 이 정열치성이 발생을 하고, 이 정열치성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망간을 첨가시킵니다. 망간을 첨가시켜주면 정열치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냉간치성 같은 경우에는 저온치성이니까 상온보다 낮은 온도를 얘기합니다. 상온이라고 하면 보통 20도씨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온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상온치성은 상온상에서 인의 인 때문에 발생되는 치성 현상을 상온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냉간치성의 원인도 인이에요. 냉간치성의 원인도 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강도나 경도의 변화는 없는데 충격치에 대한 이런 변화도 크지 않은데 조직이 여려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냉간치성입니다. 냉간치성. 그래서 치성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청열치성, 정열치성, 냉간치성, 상온치성, 이렇게 해서 기계 재료에서 한 번씩 기계적인 성질과 관련해서 한 번씩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계 재료에서도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뜨임 처리를 해서 치성을 없애고자 하는데 오히려 이제 치성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합금강 중에서 보면, 구조용강이라고 하는 합금강 중에서 보게 되면 뜨임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성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현상을 바로 이제 저온 뜨임 치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온 뜨임 치성이다라고 해서 뜨임 온도가 200도씨, 뜨임 온도 200도씨까지는 인의 변화가, 즉 인성의 변화가, 인성의 변화가 질긴 성질, 금속의 질긴 성질을 인성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뜨임 온도 200도씨까지는 인성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250에서 300도씨 이상 넘어가게 됐을 때 인성이 감소하고 치성이 증가하면서 조직이 여려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저온 뜨임 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저온 뜨임 치성은 탄소 함유량 0.24에서 0.4% 정도의 구조용 합금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0.에서 0.4%의 탄소 함유량을 갖고 있는 구조용 합금강에서 나타나는 치성 현상이 바로 저온 뜨임 치성 현상이 됩니다.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이 부분까지 이제 뜨임, 템퍼링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고요. 그다음 세 번째 풀림 처리를 보겠습니다. 어넬링, 소둔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풀림 처리의 주 목적은 뭐냐? 재료를 연화시키는 게 주 목적이에요. 재료에 연성을 주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성 가공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가공 경화라고 하는 현상이 수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공 경화됨으로써 이제 재료가 딱딱해지는데, 이와 같은 그 재료가 딱딱해진 이런 정도를 없애주기 위해서 풀림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A1 변태점 이상에서 가열했다가 서서히 냉각시켜 주면은 조직이 연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 응력 제거가 되고요.
그래서 뜨임 처리든 풀림 처리든 하게 되면은 내부 응력 제거가 이루어집니다. 잔류 응력이 제거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 가공을 하기 위해서 재료에 하중을 가하게 되죠. 열을 가하거나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재료에 가한 하중과 열에 의해서 재료 내부에서는 응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 응력이 가공이 다 끝난 다음에 응력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응력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재료 내부에는 그 잔류 응력이 잔재하게 됩니다. 그 잔재된 그 응력을 없애는 이런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뜨임 처리나 풀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자, 풀림에서는 주 목적을 알아둬야 돼요. 가로 1번에 보면 풀림의 목적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기계적 성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그 내부 응력을 제거시키고 일부 인성을 증가시키는 그리고 담금질 효과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계적 성질을 개선시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봤을 때 예로서 담금질 효과를 향상시키고 내부 응력을 제거하고 인성을 향상시키고 그다음 두 번째는 피절삭성을 개선시키고 절삭성을 양호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피절삭성이나 절삭성이나 뭐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삭을 하는 입장이나 절삭을 당하는 입장이나 결과적으로 뭐야? 절삭성이 좋아야 피절삭성이 좋아야 가공이 잘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피절삭성이 좋고 또 피절삭성이 좋다는 표현이나 절삭성이 좋다고 하는 표현이나 결과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그 반대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재료를 또 균일화시키는 분림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재료를 균일화시키고 조직을 친밀화시키는 이런 영향도 풀림 처리가 줄 수가 있다. 근본 목적은 재료의 연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재료의 그런 개선을 시키는 이런 이제 재료의 개선을 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풀림은 풀림의 목적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풀림의 종류에 보게 되면요. 크게 봐서는 저온 풀림, 고온 풀림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온 풀림은 A온 변태점 이하에서 열 처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고온 풀림 현상은 A1, A3 변태점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열 처리에 의한 풀림 처리입니다. 그래서 저온 풀림은 A1 변태점 이하, 고온 풀림은 A3 변태점 이상. 그래서 저온 풀림의 종류, 고온 풀림의 종류도 한 번씩 봐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재료는 뭐야? 강이죠, 강. 강의 열 처리입니다. 강의 열 처리. 강의 열 처리인데 주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로 4번에 보면 주철 같은 경우에 내부 응력 제거를 목적으로 해서요. 500에서 600도씨 온도 상에서 적게는 6시간, 많게는 10시간 정도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풀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철의 내부 응력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도 풀림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분림 처리를 보겠습니다. 분림, 노멀라이징 또는 소준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멀라이징, 소준, 분림. 분림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질의 균일화, 표준화, 미세화가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림은 A3 변태점보다 약 40에서 60도씨 정도 높게 가열했다가 공기 중에 냉각시켜서 이루어지는 열처리입니다. A3 변태점보다 40에서 60도씨 정도 높게 가열했다가 공기 중 냉각, 공냉이라고 표현하죠. 공냉시켰을 때 나타나는 열처리가 분림입니다. 분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분림 처리를 했을 때 강의 표준 조직 5가지가 나타난다 이거죠. 페라이트, 오스나이트, 시멘타이트, 펄라이트, 레데뷸라이트. 그래서 5가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미세화, 잔류 응력 제거, 재질의 표준화가 목적이다 말씀드렸고 또한 결정 입자가 미세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미세화되니까 강도나 경도 좋아지게 되겠죠. 강도나 경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강도나 경도가 증가하니까 연신율이나 단면 수축률 이런 것들은 감소하게 되죠. 인성도 조금은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재료에 비해서 일부 연신율이 증가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연신율과 인성도 조금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해놨으니까 보통은 재료가 강도나 경도가 증가하게 되면 반대로 연신율이나 단면 수축률은 감소하는 게 맞긴 맞죠. 그죠? 그러나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강도 경도 증가에 따른 연신율도 다른 열처리에 비해서 조금은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림, 주목적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몇 가지가 이제 일반 계단형 열처리 종류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원 열처리. 3절에 보게 되면 항원 열처리 정리되어 있죠. 항원 열처리. 항원 열처리는 말씀드린 대로 항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인데, 예? 뭐 항원, 등원,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높은 온도로 가열했다가 냉각시킬 때 일정 온도, 냉각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염료, 소금물에다가 담가요. 소금물에다 담가서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이 변화가 되게 되면 조직의 변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항원 열처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원 열처리의 3대 요소라고 하면은 온도, 템퍼레이처, 시간, 타임, 다음 세 번째 변태,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세 가지를 항원 열처리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항원 열처리를 통해서 얻어진 그 곡선을 항원 곡선, 항원 변태 곡선이라고 얘기하죠. 항원 변태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원 변태 곡선을 TTT 곡선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림 10-1에 보게 되면 TTT 곡선 또는 S 곡선 또는 C 곡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항원 변태 곡선을. 그래서 뭐 템퍼레이처, 타임,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해서 항원 열처리 3대 요소 표현에 의해서 표현된 곡선이다 그런 의미죠. 세로축을 보면 온도로 주어졌습니다. 온도 뭐 800도씨 단위는 뭐 섭씨 온도죠. 도씨로 되어 있고 가로축은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해서 10의 7승까지 주어졌어요. 주어졌고 이렇게 그 800도씨 이하의 700도씨 이상, 700도씨 이상에서 보게 되면 오스나이트 조직이죠. 오스나이트 조직입니다. 이렇게 A에 A-, P에 P-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요 사이에는 A, P, P- 요 사이, 요 S자 모양으로 생겼고, 요 C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TTT 곡선을 S 곡선, C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요 사이에 보면은 펄라이트 플러스 오스나이트 조직이에요. 이렇게 혼합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 위는 펄라이트 조직, 요 아래쪽은 베이나이트 조직이에요. 베이나이트 조직. 항원 열처리에서만 나타나는 조직, 베이나이트 조직입니다. 베이나이트 조직. 예? 이거 알아두시고 이 아래쪽으로는 오스나이트 조직 플러스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S 곡선, C 곡선의
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위쪽은 폴라이트, 아래쪽은 오스나이트 조직. 이렇게. 그리고 맨 아래쪽에 수평선 아래쪽은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요 C, 요 사이를 보게 되면 폴라이트 플러스 오스나이트 조직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는 오스나이트 조직 플러스 베이나이트 조직이고 이렇게 이쪽은 폴라이트 조직 상태고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오스나이트 조직으로 봐야지. 이쪽은 이제 오스나이트 조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온도선상에서는 MS는 마텐자이트 시작을 나타내고요.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MF로 표현되어 있어요. MF. F는 피니쉬, S는 스타트, M은 마텐자이트. 마텐자이트 시작, 마텐자이트 조직이 끝나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을 해서 점선 아래쪽은 베이나이트 조직 플러스 마텐자이트 조직이고 이 아래쪽으로는 오스나이트, 베이나이트, 마텐자이트 혼합 조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열을 시켰다가 냉각 중에 예를 들어서 뭐 600도씨 정도에서 또는 600도와 400도씨 그 사이 뭐 500도씨 정도에서 염욕 중에 서서히 냉각을 시켜요. 서서히 냉각을 시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스나이트 조직이 오스나이트 플러스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변했다가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이렇게 변한다 이런 얘기죠. 항원 열처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원 변태 곡선 좀 봐둬야 되겠고요. 이 항원 열처리의 종류에도 보면은 항원 풀림, 항원 담금질, 항원 뜨임 열처리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항원 담금질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 항원 담금질 중에서도 보면은 오스템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오스템퍼라고 표현된 내용. 항원 담금질의 종류 알아두셔야 돼요. 항원 담금질 종류에는 4가지가 있어. 오스템퍼, 마템퍼, 마켄칭, MS켄칭 이렇게 4번까지 가로 4번까지를 항원 담금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파텐팅은 항원 변태 처리 방법이에요. 파텐팅은 항원 변태 처리 방법이고 항원 담금질의 종류는 아닙니다. 파텐팅은 가로 5번에 가로 1번 오스템퍼, 가로 2번 마템퍼, 가로 3번 마켄칭, 가로 4번 MS켄칭 이 4가지를 항원 담금질의 종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항원 담금질의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오스템퍼의 기계적인 성질로서 볼 수 없는 걸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봐야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항원 풀림과 항원 뜨임 부분은 좀 참고로만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항원 풀림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강제를 600에서 700도씨까지 연료 중에서 냉각시켜 그 가열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이런 표현으로 보면 돼요. 600에서 700도씨 사이를 유지시키면서 공기 중 냉각을 해주게 되면 이 항원 변태, 항원 풀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항원 담금질의 종류, 먼저 오스템퍼를 보게 되면 오스나이트 상태에서 AR-와 AR2- 변태점 간의 염욕의 항원 변태 후 상온까지 냉각 처리한 열 처리를 오스템퍼라고 표현한다. 되어 있죠. 이렇게 AR-
AR2-, AR3-, 이렇게 열 처리를 표현하기도 해요. AR-, AR2-, AR3- 이렇게 표현된 거는 물론 다 온도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A1 변태점, A2 변태점, A3 변태점 이렇게 A1 변태점, A2 변태점, A3 변태점의 가열 변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면 돼요. AR-, AR2-, AR3-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래서 가열이 아니라 냉각 변태점 A1, A2, A3의 냉각 변태점 가열 변태점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AR-와 AR2- 그 상태, 냉각 상태에서 일정하게 소금물 속에 냉각을 시켜주게 되면 오스나이트 조직을 지나서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게 되는 열처리입니다. 오스템퍼 열처리를 하게 되면 베이나이트 조직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일반적인 당금질 처리를 했을 때는 뜨임 처리가 동반이 돼야죠. 강도 경도는 증가하지만 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스템퍼 처리를 해주게 되면 뜨임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뜨임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그런 성질의 변화로 보자면 강인성이 좋아집니다. 강인성이 증가해. 강인성, 인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강도와 인성이 크다 이런 표현으로 봐도 좋고 인성이 증가된 그런 강제라는 이런 표현으로 봐도 좋고 강인성이라는 표현이 그냥 강도만 좋으면 어떻게 돼요? 강도만 좋으면 하중에 의해서 쉽게 깨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인성이 부과가 돼 있으면 큰 하중을 받더라도 재료가 쉽게 깨지진 않아요. 그죠? 그런 성질을 강인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뭐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 갈대하고 나뭇가지를 비교해보면 나뭇가지가 딱딱하죠. 좋아요. 딱딱해요. 갈대는 갈대보다는. 그러나 세차게 이제 강풍이 몰아쳤을 때는 나뭇가지는 꺾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갈대에는 그 세차게 강풍이 몰아쳐도 유연하게 이제 견뎌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이제 갈대와 같은 이런 그 성질을 갖고 있는 표현으로 강인성을 좀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강인성이 증가되는 이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균열이나 변형이 적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당금질 처리를 해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 단점이 되란 말이에요. 일반 당금질 처리만 했을 때는 강도나 경도는 좋아지지만 인성이 감소하게 되고 또한 지나친 강도나 경도의 증가로 인해서 당금질 균열과 같은 변형이 수반이 되게 되는데 항온 당금질의 오스템퍼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런 일반 당금질에서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이나이트 조직은 마텐자이트와 트루스타이트 조직의 중간 조직쯤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오스템퍼 부분은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템퍼는 MS와 MF 간의 염육 중의 항원 변태 후 공냉 처리에서 얻은 열 처리 작업을 마템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MS는 마텐자이트 시작 온도점을 얘기하고요. MF는 마텐자이트 조직이 끝나는 온도점을 얘기합니다. 베이나이트와 마텐자이트의 혼합 조직이 되죠. 베이나이트와 마텐자이트의 혼합 조직이면 이 정도에서 나타나는 항원 당금질 열처리야. 그게 이제 마템퍼죠. 마템퍼. 이 정도에서 볼 수 있는 열처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에서 요 정도 선에서 볼 수 있는 게 오스템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경도는 증가하고요. 충격값이 큰 조직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열처리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나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마템퍼의 기계적인 성질이죠. 기계적인 성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면 마켄칭. 마켄칭은 오스나이트 조직 상태에서 MS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의 염욕 중에서 당금질하여 항원을 유지 후 천천히 냉각시키는 열처리 작업을 마켄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S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 범위니까 요 정도 온도 범위죠. 요 정도 온도 범위. 이렇게. 근데 이제 이때 마켄칭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조직이 마텐자이트 조직이야. 마텐자이트 조직. 마텐자이트 조직이니까 MS점보다 약간 낮은 온도라고 그랬죠. 낮은 온도니까 이 정도 선에서 나타나는 거네요. 그죠?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경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당금질 균형이나 변형이 없는 것은 이제 장점이고요. 고탄소강, 합금강, 게이지강, 공구강 등의 열처리에 적합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MS 캔칭은 MS점보다 약간 낮은 온도의 연료 중에 넣어서 물 또는 기름 중에 냉각 처리한 열처리 방법을 MS 캔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MS 캔칭까지가 항원 당금질의 종류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항원 당금질의 종류 그리고 오스템퍼의 성질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로 5번의 파텐팅은요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예전에 보면은 항원 변태 처리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피아노선이나 경광선을 인발하기에 앞서 급속 과요로 AR1 변태점 이하에서 AR1이라고 하는 건 AR-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AR-를 AR1으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AR2-, AR3-, AR2, AR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아노선, 경광선을 인발하기 위해 급속 가열로 AR- 변태점 이하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 후 염용노에서 솔바이트 조직을 얻는 처리 방법, 파텐팅. 표현만 좀 봐두시면 되죠. 표현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원 당금질 부분까지 항원 뜨임까지 좀 보고 이번 시간 정리하면 되겠네요. 항원 뜨임은 MS 부근에서 여력에 넣어 항원 유지시킨 후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을 수 있는 항원 열처리, 5차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을 수 있는 항원 열처리 표현이 되어 있죠. 항원 뜨임 MS 부근에서 일어나는 항원 열처리 방법, 항원 뜨임. 그래서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항원 열처리인데, 항원 열처리.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항원 열처리 부분에서는 항원 열처리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항원 열처리 3대 요소, 3대 요소. 항원 열처리 3대 요소로 항원 변태 곡선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항원 변태 곡선에서 봤듯이 이제 항원 열처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조직은 베이나이트 조직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항원 당금질의 종류, 그리고 항원 당금질 중에서 오스템퍼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파텐팅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지금까지는 그 정도 선에서 보면은 거의 이쪽 부분에서 비껴나가는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는 항원 열처리까지 정리하는 거로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면경화법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